창밖으로 비춰지는 도심의 불빛은 언제나처럼 화려했지만 68세의 내 눈에는 그저 차갑고 무정하게만 느껴졌다. 나는 고급 아파트의 펜트하우스 라운지, 최고급 가죽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고 눈을 감았다. 따스한 실내 온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시렸다.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의 파고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찬란했던 성공과 쓰디쓴 실패, 뜨거웠던 사랑과 잔혹한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과물인 세 자식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이제는 결정할 시간이었다. 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혹은 아무에게도 물려주지 않을 것인가? 이 질문은 지난 몇 년간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짐을 짊어지고 싶지 않았다. 첫째, 태연. 그는 언제나 권력과 돈에 대한 맹렬한 갈증에 시달려왔다. 내 사업을 물려받았지만 그의 눈에는 늘 현재의 성공을 넘어선 더 큰 그림, 더 높은 곳만 보였다. 나를 뛰어넘으려 했고 때로는 나를 은밀하게 이용하려 들었다. 그의 서재에는 세계 각국의 경제 서적과 저명한 인물들의 평전이 빈틈없이 꽂혀 있었지만 그 속에 인간적인 따스함이나 윤리적인 고뇌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최근에는 나 몰래 내 비자금 내역까지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는 타고난 냉철한 판단력과 비상한 사업 수완을 가졌지만 그만큼 잔혹하고 극도로 이기적인 면모를 지녔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마치 나를 꿰뚫어 보려는 듯 항상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둘째, 서연. 그녀는 늘 모든 것을 비웃는 듯한 냉소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의지했던 딸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가족 모임에서조차 그녀는 늘 삐딱하게 앉아 고가의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 또한 좋지 않았다. 태연과 지연 사이를 오가며 은밀하게 이간질을 일삼아 가족 내 불화를 조장했다. 그녀의 비아냥거리는 말투는 내 가슴을 깊숙이 후벼 팠다. 아빠, 이제 와서 뭘 그렇게 망설이세요?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의 말에는 늘 날카로운 뼈가 숨겨져 있었다. 특히 내가 사업에 크게 실패했을 때 그녀는 가장 먼저 나를 비난하며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렸다. 내가 재혼했던 과거를 들먹이며 그때처럼 또 실수하지 말고 이번에는 현명하게 처신하라는 식의 조언 같지 않은 조언을 퍼부었다. 셋째, 지연. 그는 겉으로는 누구보다 착하고 순종적인 아들이었다. 늘 환한 웃는 얼굴로 내 안부를 묻고 능숙한 솜씨로 내 지친 어깨를 주물러 주곤 했다. 그러나 그의 깊은 눈 속에는 늘 감출 수 없는 영악한 계산과 은밀한 탐욕이 숨어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고급 음식점을 미리 찾아 예약하고 주말이면 잊지 않고 찾아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극진한 효심을 보였다.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늘 나에게 지연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지연 씨는 영리해요. 아버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영악하게 아버님 재산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효자인 척 나를 지극히 위하는 척하지만 그의 진정한 속셈은 오직 내 막대한 재산에 있었다. 얼마 전에는 내 주치의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내 건강 상태를 캐물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내 주변을 맴도는 그의 은밀한 움직임과 정보 수집은 나를 소름 돋게 만들었다. 세 자식 모두 내 피를 이어받은 소중한 존재들이었지만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다. 그들은 오직 내 재산을 탐할 뿐이었다. 이런 비극적인 생각에 휩싸이자 내 과거에 잊고 싶었던 상처들이 다시금 들끓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젊은 시절, 한때 세상 모든 것을 내던질 만큼 격렬하고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었다. 그녀는 내 삶의 전부였고, 우리는 뜨겁게 서로의 존재를 탐했다. 사무실 소파 위에서, 어두운 주차장, 차 안에서, 최고급 호텔의 비밀스러운 방에서 우리는 숨막히는 순간들을 공유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내 몸에 닿을 때마다 내 모든 세포는 짜릿하게 깨어나는 듯 했다. 그녀의 깊고 뜨거운 눈빛은 나를 갈망했고 나는 그녀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다. 세상의 모든 도덕과 윤리를 무시한 채 오직 서로만을 원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곧 불륜이라는 잔혹한 이름으로 비난받았다. 사회의 냉정한 야유와 날선 지탄 속에서 우리는 결국 비극적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아픔은 평생 내 가슴에 지울 수 없는 깊은 흉터로 남았다. 그 후 만났던 재혼 상대는 내 사업의 중요한 동반자였고 세 자식의 어미였다. 우리는 견고한 동맹을 맺고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했지만 그 관계 속에는 사랑보다 현실적인 책임과 의무가 훨씬 더 컸다. 결국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파경을 맞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법정 분쟁과 정신적인 상처가 오갔다. 사업은 여러 번 실패와 극적인 재기를 반복했다. 나락으로 떨어져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돈만 아는 졸부라며 손가락질하며 매도했다. 그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오기와 집념으로 다시 일어섰다. 내 손으로 이룬 막대한 부와 명예는 내게 더없이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끝없는 외로움과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었다. 모든 성공의 이면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배신과 음모, 그리고 잔혹한 경쟁이 있었다. 나는 그렇게 외설적이고 탐욕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내야 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나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다.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내가 가진 것을 모두 잃었을 때였다. 그때 내 자식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나를 외면했다. 첫째 태연은 냉정하게 투자 가치가 없다고 단언하며 손절했고, 둘째 서연은 그러게 왜 그렇게 무모하게 사셨어요?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시나요? 라며 비아냥거렸다. 셋째 지연마저도 나를 위로하는 척하며 뒤로는 내 남은 재산을 은밀히 알아보고 다녔다. 나는 그 순간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고 잔혹하게 살아왔는지 깊은 회의감이 들었다. 내가 피땀 흘려 쌓아온 성공의 탑은 결국 나를 옥죄는 견고한 감옥이 되었구나. 그들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나를 삼켜버리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구나. 이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문득 정적을 깨고 휴대폰 진동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태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아버지,
언제쯤 유산 정리를 명확하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도 각자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고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과 함께 당연하다는 듯한 권리의식이 노골적으로 묻어 있었다. 바로 그때 서연에게서 비꼬는 듯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연 오빠가 아버지 재산 목록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린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아버지가 지연 오빠한테만 몰아주시려는 건 아니겠죠? 잠시 후 지연에게서도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형이랑 누나가 자꾸 저한테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뭘 꾸민다고 하네요. 절대 아니라고, 아버지가 저를 더 신뢰하시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좀 해주세요. 오해 푸셔야 해요. 내 서재는 삽시간에 탐욕과 분노가 뒤섞인 아수라장, 그야말로 전장으로 변했다. 세 자식은 각자의 논리와 이기적인 욕망을 내세우며 서로를 향해 날선 비난을 퍼부었다. 고성이 오가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낮 뜨거운 폭로전이 벌어졌다. 태연 오빠, 당신이 뭘 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야? 아버지 회사 말아먹으려 했던 건 생각 안 나?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서연의 날카로운 비난에 태연은 코웃음을 치며 응수했다. 서연아, 너야말로 내 남편 사업 자금으로 아버지 돈 몰래 끌어다 썼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게 얼마짜리였는지나 알아? 지연은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두 분 다 그만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저번에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 중에 숨겨진 비자금 통장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지금 당장이라도 공개하면 정말 볼만하겠네요. 그들의 입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거침없이 튀어나왔다. 내가 숨겨왔던 옛 연인과의 은밀하고 치명적인 관계, 재혼 과정에서의 사회적 비난과 가족 간의 갈등, 심지어는 내가 사업 자금으로 은밀하게 사용했던 검은 돈의 흐름까지 모든 것이 잔인하게 파헤쳐졌다. 내 치부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삶의 단면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깎아내리며 나를 도구 삼아 더 큰 지분을 차지하려 발악했다. 내 과거의 아픔과 고통이 그들의 입에서 난도질 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았다. 이토록 잔인하고 처절할 수 있을까? 내 모든 고통과 희생이 그들에게는 단지 자신들의 재산을 위한 도구였을 뿐인가 하는 절망감이 나를 덮쳐왔다. 그때 뇌리를 스치는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 내가 그토록 어리석고 바보 같았구나. 그들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치려 했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내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차가운 얼음 가면을 쓴 것처럼 무표정했다. 내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들을 꿰뚫는 듯했다. 조용히 해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천둥보다도 강렬하고 위압적이었다. 순간 세 자식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그들의 눈에는 당황함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 대한 일말의 깊은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이런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기에 그들은 더욱 긴장하는 듯했다. 나는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내 모든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너희들이 그토록 탐하고 갈망하는 내 재산 단 한 푼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차갑고 무거운 침묵. 그들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노려보았고 서연은 입을 쩍 벌린 채 얼어붙었다. 지연은 순식간에 얼굴이 일그러지며 경악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내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할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계획해왔다. 이 결정은 절대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나는 미리 준비했던 서류들을 테이블 위로 던지듯 올려놓았다. 그것은 국내 유수의 공익재단과 맺은 기부 약정서들이었다. 2025년 한국상속법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논의 중이고 나는 재산 기부 절차와 세금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상담을 거쳤다. 이 모든 과정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진행될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경악스러운 표정, 점차 분노로 변해가는 얼굴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이 뒤섞여 파도처럼 일렁였다. 태연은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며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했고 서연은 비명을 지르듯 날카롭게 소리쳤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요? 저희가 그동안 아버지 옆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헌신했는데 이건 말도 안 돼요. 지연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지만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들썩였다. 나는 그들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내 가슴에는 깊은 서러움과 회한이 북받쳐 올랐지만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그래, 이제야 비로소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은 것 같았다. 그들의 탐욕적인 욕망으로부터, 내 과거의 굴레로부터,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마치 오랜 감옥 생활을 끝내고 세상 밖으로 나온 듯한 기분이었다. 너희는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 스스로 찾아내라. 더 이상 나에게 기대지 말고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내 말은 그들에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하는 듯했다. 그들은 여전히 분노와 절망 그리고 나에 대한 원망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그들을 뒤로하고 미련 없이 서재문을 나섰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늦은 시간 도심의 불빛은 여전히 차갑고 무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를 옥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 가슴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욕망도 미련도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고요함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잔잔한 기대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나는 이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내 남은 삶을 바칠 것이다. 홀로 남겨진 이 밤, 나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그리고 서늘한 바람이 내 뺨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나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고통과 희생이 결국 나를 깨닫게 하는 지난한 과정이었음을 나는 이제야 뼈저리게 알 것 같았다.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는 나 스스로 쓰는 것이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은 채 나는 그렇게 홀로 새로운 길을 향해 담담하게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 안에 마지막 남은 족쇄가 풀리는 듯한 해방감에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될 나의 진짜 삶을 기대하며 나는 밤하늘을 응시했다.